최륜화 원작 아드키 먼 시즌2 온의 귀환 일부. 아득히 먼 옛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 막연히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정령과 인간이 공존하던 그때, 정령과 인간이 어울러 살기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물론 문제는 항상 인간들의 몫이었다. 정령의 거대한 힘은 인간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곳엔 어김없이 파열음이 일었다. 결국 정의를 중시하던 정령들에 의해 세계는 둘로 쪼개졌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관여하지도 않겠다는 엄중한 약조가 맺어진 것이다. 정령들은 인간계로 향하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고 이를 어길 시 어떤 가혹한 벌도 달게 받기로 맹세했다. 홀로 남겨진 땅에서 인간들은 영토를 넓히고 자손을 번성시키며 나라를 세웠다. 풍요와 결핍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왔다. 인간들이 서로를 죽이고 뺏는 비극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정령들은 냉정했다. 금기를 깨고 마력을 쓸 순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침묵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들이 제 나름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안정을 찾았을 무렵 어린 정령 요비들만이 가끔 인간계로 숨어들어 찰나의 장난을 치고 돌아가곤 했다. 축하드립니다, 수리마리. 마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령들의 너머 세상에 새로운 통치자 마리가 탄생했다. 각 정령들의 대표인 가장들의 만장일치로 마리가 된 수리를 향해 모든 정령들이 축하의 울림을 보내고 있다. 너머 세상의 시간으로 앞으로 10년. 수리는 모든 정령들을 대표하여 너머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10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 아들 얀의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10년 전 수리의 아들 얀은 인간들이 사는 인간계로 갔다. 그곳의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 인간공주와 사랑에 빠져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수리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나와 내 아내의 시간은 암흑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가진 힘을 오직 인간 세계를 파멸시키는 것에 쓸 것이다. 인간 세상보다 3배 이상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너머 세상에선 10주기로 통치자 마리를 뽑는다. 이번 마리는 물의 정령인 얀의 아버지 수리가 뽑힌 것이다. 정령들은 주로 마음의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눈동자 색으로 구분이 되었다. 수리마리 만세! 수리마리 만세! 고요 속의 정령들의 외침은 인간 세상까지 흔들었다. 한편 무지개 나라는 미르왕 시절의 영광을 재현한 듯 평화로웠다. 계절마다 갈아입는 햇살의 색채와 감미로운 바람은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러나 궁의 주인인 온왕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윤술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수년이 흘렀음에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무지개 나라는 화려했으나 왕의 눈에는 색을 잃어버린 깊은 바닷속과 같았다. 정무를 마치든 사냥에서 돌아오든 그의 발길은 늘 어머니가 남긴 호수 정원으로 향했다. 오늘도 호수 정원을 걷고 있는 온왕을 이든 장군이 측은하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마마, 이제는 혼인을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하늘도 19배 마마를 얻으셨습니다. 윤술 여왕님께서도 마마가 가정을 이루어 기쁨을 누리길 바라실 겁니다. 결혼이라...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이가 주는 온기는 마마의 고독을 씻어줄 유일한 약이 될 것입니다. 이든 장군의 진심 어린 권유에 온왕이 잠시 걸음을 멈춰서더니 이내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토록 좋은 것을 아저씨는 왜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지요. 아저씨께서 먼저 장가를 든다면
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허를 찔린 이든 장군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다. 예? 마마도 참, 저와 어찌 비교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혼자가 편할 나이입니다. 너무 어린 여인은 도통 무섭기도 하고요. 네? 어린 여인이 무섭다는 이든 장군의 대답에 터져나온 왕의 웃음소리가 호수공원에 퍼져나갔다. 오낭은 부모의 빈자리를 그림의 출신의 이든, 아토, 헤욤, 라온, 네 장군으로 채웠다.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온 그들을 왕은 친삼촌처럼 의지했고 네 장군 역시 그런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칠 충성과 극진한 사랑을 보냈다. 어진 여왕의 뒤를 이은 젊은 왕의 통치 아래 무지개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반면 한나라의 풍경은 참혹했다. 허울뿐인 왕좌에 허수아비 왕을 세워둔 채 너울 일당과 그 수하들이 부리는 횡포는 극에 달했다. 비옥한 땅과 수많은 백성을 거느렸음에도 지도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너울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밀실, 한나라 대신들이 모여 죽어가는 나라를 개탄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도대체 저 너울들이 무엇이기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이오. 진정 한우랑이 계시던 시절이 그립소. 한우랑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아라 왕자의 비극적인 죽음. 그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저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무지개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때가 저들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였거늘.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한 대신이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입을 뗐다.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모두가 짐작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름. 또 다른 대신이 결심한 듯 말을 받았다. 언제까지 몸만 사릴 것이오? 그래, 무지개 나라로 간 가온. 아니, 이제 그곳에 왕이 된 가온을 말하는 것 아니오. 아라 왕자가 비록 방탕했다 하나 엄연한 한울왕의 유일한 후계자였고 무지개 나라의 윤슬 여왕은 한울왕의 유일한 며느리였소. 법도대로라면 가온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맞소. 그걸 누가 몰라 이러고 있는 것이오. 너울의 세력이 이미 너무나 커져버렸소. 가온이 온다 한들 저들을 이길 수 있겠소. 결국 대화는 깊은 한숨으로 끝을 맺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무지개 나라를 부러워하면서도 막강한 너울의 힘 앞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복면을 쓴 사내가 궁의 감시망을 뚫고 한나라를 탈출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무지개 나라에 당도한 그는 곧장 궁으로 향했다. 왕신의 명운이 걸린 서신이오. 반드시 왕께 직접 전해야 하오. 복면 쓴 사내의 위압적인 태도에 압도된 무지개 나라 신하들이 그를 온왕 앞에 세웠다. 나에게 직접 줄 것이 있다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내는 말없이 품속에서 깊이 간직해온 서신 한 통을 꺼내 올렸다. 서신을 받아든 온왕의 눈동자가 읽어 내려갈수록 가늘게 떨렸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온왕이 신하에게 명했다. 이자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편히 쉴 거처를 마련하라. 그리고 그대는 며칠간 여독을 풀며 나의 답장을 기다리도록 하라. 사내가 물러간 후에도 온왕은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 이든 장군과 아토 장군이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고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든 장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온왕이 들고 있던 서신을 내밀며 말했다. 마침 사람을 보내려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것 좀 보시지요.
급히 서신을 훑어 내려가던 이든 장군과 아토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이든 장군이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다. 마마께선 너무 어리셨기에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당시 아라 왕자께서는 윤슬 여왕님께 간곡히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반드시 한나라로 돌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조의 증표로 건네신 것이 바로 그 구슬입니다. 이든 장군의 눈이 오낭의 손에 쥐어진 구슬을 향했다. 그 구슬이야말로 마마께서 한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든 장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토 장군이 숙연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마마,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라 왕자는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었으니 윤슬 여왕님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가 태어나길 갈망했을 겁니다. 윤슬 여왕님을 보는 마지막 아라 왕자의 모습은 진심이셨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를 떠나기 전 그 구슬을 여왕님의 손목에 직접 채워준 건 역시 훗날을 도모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이든 장군이 결연한 눈빛으로 오낭을 보며 말했다. 마마,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이제 한나라로 귀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대신들이 보내온 서신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너울들의 횡포로 나라의 기둥이 무너질 지경이니 아라 왕자의 혈통인 가온이 돌아와 왕통을 이어달라는 호소였다. 비록 아라 왕자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망나니 왕자였을지언정 한우랑의 유일한 핏줄인 가온이 후계자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는 뜻이었다. 다만 서신의 끝머리에는 기묘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단순히 아라 왕자의 아들이라는 뻔한 명분이 아닌 당신이 반드시 한나라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압도적인 이유를 증명하라는 요구였다. 오낭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뻔한 이유가 아닌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니. 혈통보다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말장난이 지나치군. 그만큼 너울들의 기세가 두렵다는 뜻이겠지요. 아라 왕자의 핏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들이니까요. 이든 장군의 말대로 선택은 명확했다. 저들은 가온이 아라 왕자의 하나뿐인 핏줄이라 믿고 있으니.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었다. 너울들의 반격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이는 곧 거대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던 세 사람의 시선이 뜨겁게 부딪혔다. 오낭은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땅 한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낭이 이든 장군을 바라보며 준엄하게 명했다. 지금부터 그대는 나를 대신해 무지개 나라를 통치하시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왕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그대의 임무요. 예상치 못한 명에 이든 장군은 크게 놀랐으나 이내 담담히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왕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아토 장군, 그대는 나와 함께 한나라로 갈 준비를 하시오. 아토 장군 역시 굴레를 갖추며 대답했다. 예, 마마.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두 충신을 향해 짧은 숨을 내뱉으며 진심을 전했다. 고되고 위험한 길의 시작이 될 것이오. 나에게 그대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소. 그날 밤 궁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새벽을 맞이했다. 동이 트기도 전 오낭의 급한 호출을 받은 대신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왕의 집무실에 모여들었다. 그곳엔 이미 밤을 지새운 듯한 왕과 네 장군이 비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른 시간에 불러 미안하오. 내 긴 시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아 그대들을 불렀소. 마마, 자리를 비우시다니요. 혹 귀하신 몸이 불편하신 것입니까? 대신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오낭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한나라로 가기로 했소. 어머니 시절부터 마음의 짐이었으나 선뜻 나서지 못했던 그 땅에서
전갈이 왔소. 너울들의 폐악질이 도를 넘었다는 소식이요. 위험한 여정이 될 것임을 나 또한 잘 알고 있소. 그대들도 알다시피 한나라는 결혼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나의 땅이요. 빼앗긴 것을 되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지금 우리에게도 한나라는 반드시 필요한 나라요. 시간을 끌수록 미련만 남을 뿐이니 그 어떤 반대도 듣지 않겠소. 노대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마마, 무지개 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롭사옵니다. 굳이 위험한 벌집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 염려되옵니다. 충분히 이해하오. 그러나 내가 지금 한나라로 가야 하는 것은 오래전 어머니가 그곳에 발을 들이셨을 때 이미 결정된 운명과도 같은 일이오.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아들인 내가 끝내려 하는 것이니 이제 염려는 거두고 나를 도와주시오. 운명이라는 왕의 선언 앞에 대신들은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했다. 내가 없는 동안은 이든 장군이 나를 대신할 것이오. 한나라에서 보내는 나의 명과 이든 장군의 지시에 어떠한 반대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한나라와 함께일 것이오. 집무실에 모인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무지개 나라의 평화로운 새벽 위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한편 고유가 지배하는 너머 세상에서 수리마리는 인간 세계를 파멸시켜야 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아무런 명분 없이 인간계를 공격한다면 동요할 정령들이 분명히 존재할 터였다. 고뇌에 잠겨있던 수리 앞에 아내 노아가 다가와 그의 차가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아요. 나 역시 지난 10년을 암흑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버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야는 사랑을 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요. 수리는 노아의 손을 냉정하게 밀쳐내며 말했다. 사랑을 지켰다고? 아니, 그건 배신당한 거요. 요망한 인간 여자에게 홀려 우리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엔 이제 그 여자는 없어요. 인간들의 시간은 이미 30년도 넘게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상받으려는 건가요? 제발 멈추세요. 얀도 이런 건 바라지 않을 거예요. 비록 지금 당신이 불행하더라도 존경받는 마리로서 남기를 바랄 아이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서 떠돌고 있는지도 어느 땅 아래서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오. 기도를 올릴 이름조차 잃어버린 내 심정을 누가 알기나 해. 나는 반드시 그곳으로 갈 거요. 아들의 흔적 하나라도 찾은 다음 그 보잘것없는 세계를 통째로 지워버릴 거란 말이오. 노아는 절망적인 눈으로 수리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릴 뿐이었다. 수리. 오낭은 한나라 대신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고 가겠다는 전가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아토, 해욤, 라온 장군과 함께 대장정에 올랐다. 며칠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한나라의 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 장군들에게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멈추자 한나라의 거대한 성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성문 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코끝을 스치는 시린 바람 속에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커다란 개 한 마리만이 이방인들을 향해 무섭게 짖으며 반겨주었다. 온과 새 장군은 커다란 개의 환대를 미소로 넘기며 곧장 궁을 향해 달렸다. 말을 타고 지나치는 한나라의 풍경은 오래전과 다름없이 웅장했으나 그 안을 채운 공기는 확연히 달랐다. 활기 넘치던 백성들은 생기를 잃은 채 유령처럼 떠돌았고 시끄러웠던 시장통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궁 역시 적막감이 감돌았다. 신하들의 안내를 받으며 겹겹의 문을 지나 마침내 왕의 집무실을 상징하는 마지막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곳은 왕의 공간이라기보다 마치 거대한 돌무덤 같았다. 숨결을 얼리는 서늘한 공기, 어마어마하게 높은 천장, 크고 화려한 석조 장식들. 오는 잠시 압도적인 규모의 시선을 뺏겼으나 이내 자신을 쏘아보는 뜨거운 시선들을 느끼며 왕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의 뒤를 아토 헤윰 라온이 따랐다. 길목 양옆에는 한나라 대신들과 한눈에도 오만함이 묻어나는 너울로 보이는 자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온의 귀환을 환영하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건방진 자세로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온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그들을 지나쳐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드디어 한나라 왕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자 온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온은 할 말을 잃었다. 왕좌에 앉아있는 자의 모습이 실로 끔찍했기 때문이다. 흑색의 얼굴 가죽은 해골의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말라붙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와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허공 어딘가를 방황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왕관의 무게가 버거운 듯 옆으로 힘없이 꺾여 있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왕의 몰골에 오는 헛웃음을 삼키며 허리춤에 양손을 얹은 채 저것이 진정 한나라의 왕인가라고 잠시 생각했다. 혼란스러움에 말을 잃고 서 있던 온이 자세를 가다듬으며 입을 뗐다. 인사드립.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왕이 굵은 반지가 여러 개 끼워진 앙상한 손을 위아래로 힘없이 휘둘렀다. 인사를 받을 기력조차 없으니 물러가라는 뜻이었다. 짧은 한숨을 내뱉은 오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았다. 그리고 좌우로 늘어선 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넨 오는 다시 당당한 걸음으로 기괴한 집무실을 걸어 나왔다. 집무실을 빠져나온 오는 고개를 갸웃하며 뒤따라 나오는 새 장군에게 말했다. 뭐야, 여긴 왕도 박제? 온의 말에 웃음을 참느라 새 장군은 크크거리며 어깨를 떨었다. 그때 누군가 은밀하게 다가와 예를 갖추며 길을 막아섰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마마를 모셔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궁의 높은 담벼락을 끼고 한참을 걷자 후미진 곳에 자리한 작은 가옥이 나타났다. 안내인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모셔왔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기다렸다는 듯 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서 모셔라.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8명의 대신들이 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온을 뚫어질 듯 살폈다. 온이 그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흰 수염이 수북히 난 노대신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기 때 얼굴은 전혀 없군요. 그래도 조금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온이 말했다. 제가 이곳을 떠난 지가 20회가 넘었습니다. 어린 저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또 다른 대신이 말했다. 그렇지요. 벌써 그리 되었습니다. 한우랑께서 허망하게 가시고 아라 왕자께서 저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되신지도. 젊은 대신이 몸서리를 치며 말을 보탰다. 방금 왕좌에 앉아있는 송장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거대한 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엔 힘센 도둑놈들만 가득할 뿐 진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가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지만 너울들은 단순히 아라 왕자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요. 대신들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다.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온이 허리띠에 달고 있던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 보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시며 건네신 구슬입니다.
한나라 대대로 후계자의 정비를 인정하는 증표이자 반드시 돌아와 왕이 되어달라던 아버지의 유언이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구슬의 영롱한 빛을 유심히 살피던 노대신이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 이미 쫓겨난 왕자의 유언이니까요. 그때 거칠게 방문이 열리며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한 사내가 당당한 기세로 들어서며 말했다. 빼앗긴 것은 다시 빼앗으면 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겐 인정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 어서 오시오, 루마 장군. 왕의 경호를 맡고 있다는 루마 장군이 온 앞에 두 무릎을 굽혀 굴레를 올렸다. 마마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마마, 이제는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한편 시면의 바다처럼 고요한 너머 세상은 수리마리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인간들과 맺은 신성한 약속입니다. 결코 깨뜨려선 안 됩니다. 유리 눈동자인 영혼의 정령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녹색 눈동자인 수리마리는 차갑게 응수했다. 약속이 아니라 약해 빠진 인간들을 가엾게 여겨 베푼 자비였을 뿐이오. 하지만 지금 인간들을 보시오. 고작 땅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동족을 죽이고 힘 있는 자들은 약자를 유린하고 있어. 사악한 인간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우리가 다시 개입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줘야 하오. 파란 눈동자인 구름의 정령이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지난날처럼 인간사이 개입한다면 힘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인간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선조들이 세계를 둘로 나눈 이유를 잊었습니까? 인간을 발 아래 두려는 탐욕이 반드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러자 회색 눈동자인 바람의 정령이 비웃음을 날렸다. 고작 그들 시간으로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세상을 다 아는 양 설쳐대는 꼴이라니.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하찮은지 모르는 가련한 것들 아닙니까? 조용히 정령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숲의 정령이 흑색 눈동자로 수리마리를 꿰뚫어 보았다. 혹여 묻는 것인데, 수리마리, 그대 개인의 원한으로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순간 수리마리의 녹색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대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무질서한 인간 세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하오. 수리마리의 강한 마음의 외침이 차갑게 너머 세상을 울렸다. 그러자 불의 정령이 붉은 눈동자를 더 붉게 태우며 기다렸다는 듯 가세했다. 나는 찬성하오. 어차피 인간들이 딛고선 그 땅도 본래 우리가 지배하던 곳 아니었소. 이제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와 인간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선조들이 굳이 두 세계를 갈라놓은 지혜를 거스르며 세상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영혼의 정령이 간곡히 만류하자 숲의 정령 역시 엄중하게 거들었다. 옳은 말씀이오. 인간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늘 공존하는 법. 우리가 인간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순간 우리 역시 그들이 말하는 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오. 동의와 반대가 팽팽하게 맞붙으며 정령들의 끝없는 논쟁은 심연 속에서 이어졌다.